네, 오늘 장 마감 3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약 후 강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장 초반 개파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 중에 미국이 아니라 중국, 아시아권역 내에서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했네요. 지금 중국 쪽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스촨성 쪽의 성도인 청두 봉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래는 청정 지역이었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좀 확산이 되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도시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쪽에서 중국의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인데요. 드론 격추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우리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이 별로 안 좋고요. 오히려 중국 이쪽 증시는 괜찮은데 우리 증시, 일본 증시 나란히 밀립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전고일 대비로 2.3% 하락하면서 2,415.25포인트에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올랐다고 반가워했던 게 좀 무색해지는 상황이죠. 하루에 56포인트, 와,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2,41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주 이동평균선들 재차 내주게 되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2.35%의 하락, 788.1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1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아쉽게도 긴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돈이 이 몇몇 개별 종목에만 상당히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하한가 종목은 없는데요. 상한가 종목이 4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SE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수혜주로 분류된다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SE 상한가, 그리고 광림을 비롯해 쌍방울 그룹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해상 풍력발전소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내용이 상한가 재료로도 해석되고, 한켠에서는 요번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죠. 대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신임 대표가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꿰게 됐습니다. 9월의 첫날부터 우리 증시가 쉽지 않은 한 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매도 먼저 맞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9월 장 꾸준히 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장 증시의 급락, 원달러 환율의 급등, 외국인들의 전에 없던 강력한 매도, 여러 가지 지금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변국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다소 좀 악재성 뉴스들이 나와서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후반 갈수록 더 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증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워낙에 좀 미국과 연동되는 흐름도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어서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점을 낮추는 흐름, 오후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53% 니케이 225 지수 밀렸고요. 27,661.47엔 기록했습니다. 430엔 정도 하루 만에 내주는 양상, 일본 증시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전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앞서 악재는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은 별로 안 밀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상해종합지수가 0.1% 정도 하락합니다. 3,200선 부근인데 3,200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4% 하락. 중국 증시도 저점을 낮추네요. 오전엔 상승하락 왔다 갔다 했었고요. 또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 오전에는 충격이 없다가 오후에 저점을 낮춥니다. 현재는 3,200에서 점점 벗어나서 3,100. 8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쪽은 0.77%의 약세권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홍콩이 많이 빠집니다. 홍콩 현재 1.8% 정도까지 약세 흐름 띠고 있고, 앞서 우리 시간으로 2시 30분 마감한 대만 갑권지수가 2%에 육박하는 하락인데다가 음봉입니다. 거의 장중 저점에서 종가가 형성돼서요. 대만 증시 2% 가깝게 밀렸습니다. 여러모로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무거운 흐름이었죠.
이어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고점을 썼습니다. 13년 4개월 내 최고치 요즘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350원이 고점이었나 보다 안심하셨던 분들 오늘 장 보시면서 한숨이 깊어지는 환율의 흐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종가가 거의 고가인데요. 17원 30전의 급등입니다. 1354원 9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재차 고점을 새로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급등과 동시에 또 유로존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째 상승하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9월 첫날장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장중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 출발부터 크게 낙폭 만들면서 움직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1%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약간 낙폭이 둔화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까지 2,420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2,415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요. 반대로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1조 1,621억 정도 순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쪽의 강한 매도세에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섬유유복 섹터 강하게 내렸는데요. 성안의 M&A가 불투명해지면서 악재로 작용했고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기계 섹터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끝까지 하락 마감하면서 3.7% 정도 약세 보였습니다. 또 의료정밀 섹터에서도 덴티움과 같은 종목들 내리면서 3.7% 정도 약세 흐름 보였고요. 또 건설업종과 금융 섹터에서도 3% 이상 내렸고 금융도 2.8% 정도 약세 흐름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종목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종목 먼저 보실 텐데요. 정부의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무역 금융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지는 모습 연출되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9% 내린 92,4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합작해 만든 첫 번째 배터리 공장에서 시제품을 생산을 시작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0.1% 정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46만 3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2차 전지주들 전부 내림세 보였습니다. LG화학이 1% 넘게 내렸고요. 1.4% 정도 내림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큰 폭으로 내렸고요. 3.8% 정도 내리면서 어제 상승분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0.2% 정도 내림세 보였고요. 또 이어서 기아 역시 0.7% 정도 내림세였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관 매도세 네이버가 크게 내렸는데요. 네이버가 1.6%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외국인 매도세와 기관 매도세가 추가로 더해지면서 2.7% 넘게 내림세 연출되며 마감했습니다. 또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도 오늘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현재까지 1.58% 마감했고요. 18만 6,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르그룹주의 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주들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노르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늘장 주목받았습니다. 노르그룹의 승계 구도가 노르그룹의 장남인 한원석 장남이 경영권을 승계받나 했지만 장녀인 한경원 실장이 노르홀딩스 주식을 대거 매수하면서 경영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노르그룹의 승계에 남매 간 경쟁 구도가 연출되면서 오늘 주가 주목받았습니다. 노르홀딩스가 4%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노르홀딩스 우선주도 3% 마감했습니다. 또 노르페인트 우선주도 2%대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 소식에 관련된 리오프닝주들 몇몇 종목들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가장 먼저 제주항공이 1.6% 정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화장품 업종에서도 토니모리가 일본 관광객들 관련해서 많은 호재를 얻는데요. 토니모리가 3%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또 관련된 화장품 업종에서도 이츠한볼이 강한 상승을 켜면서 0.3%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또 한미글로벌 소식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현재 마감장까지 10% 이상 급등세 보였는데요.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 발표된 건설 전문지 ENR이 발표한 글로벌 건설 관리와 프로젝트 매니징 분야에서 매출 세계 8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작년 종합 매출액이 한화로 약 1,9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면서 장 후반까지 주목받았습니다. 한미글로벌이 19,8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2%대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네,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개파락 만들면서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1% 넘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오후로 이어가면서 살짝 낙폭이 둔화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더 낙폭 키워갔습니다. 현재 18포인트 정도 내렸고요. 결국은 788포인트로 790선 넘기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지막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마감됐는데요. 개인이 2,602억 정도 순매수 이 보였고요. 또 외국인이 1,373억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또 기관 쪽에서도 비슷하게 1,363억 정도 매도 물량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시총상 위주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바이오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73,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도 3.3% 넘게 하락했습니다. 75,8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알테오제는 좀 더 크게 빠졌습니다. 5% 넘는 하락폭 만들었고요. 6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 보겠습니다. 양극재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LNF가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4.6% 정도 하락했습니다. 219,9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이어서 3.3% 정도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과 역시 동반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더 크게 빠져서 4.99%의 하락 마감했고요. 현재 106,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게임주들도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의 환불 소송 검토 소식이 발표됐는데요. 게임 섹터에서 크게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5.11% 정도 내렸고요. 관련된 게임주인 펄어비스도 4.75% 내리면서 54,1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먼저 태풍 관련된 소식인데요. 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나라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거란 발표가 나왔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내일 일본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북상할 것이라는 소식에 재해복구 관련 종목들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리아 SE가 오전장부터 주목받았는데요. 네,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3,5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폐기물 관련 종목인 인선ENT와 코엔텍도 역시 동반해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인선ENT가 1.85% 정도 오름세 보였고요. 코엔텍이 3% 넘는 상승세 마감하면서 9,4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재생에너지주 보겠습니다. 네, 오전부터 현재 마감하는 장 마감까지 연속해서 상승세 보였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오늘 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기존의 한전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제는 전력 판매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가 원활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전망에 따라서 오늘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명에너지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20% 가까운 오름세 보였고요. 네, 35,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광림은 영광의 해상풍력발전소 사업 허가까지 획득했다는 호재가 이어졌는데요. 그러한 소식에 상한가 거래 마쳤습니다. 1,73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또 이어서 KPF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파로와 같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연속해서 상승 탄력 받고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